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밤 11시가 넘어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가 전해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이준석과 관련된 문제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재명 뉴스를 사실 제가 어제부터 이 수사 관련 동향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제대로 좀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법화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에 김혜경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도 다 마무리됐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기각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방어권을 좀 보장해 줘야 되겠다라는 법원의 판단 때문에 이 배소연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됐는데요. 경찰에 넘겼는데 결국 이제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완 수사를 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불구속 재판으로 넘길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인데요. 지금 현재 언론 보도 종합을 보면은 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걸로 검찰에서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경찰에서는요 이 김혜경하고 이 배소연 씨를 갖다가 둘 다 공범 관계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서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분명하잖아요. 이 배소연 비서관의 경우에는 절대 내가 혼자만 이렇게 법화를 유용했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혜경 여사는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공범관계가 아닌 것처럼 주장을 해 왔습니다. 수사 당국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늘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조치한 바에 의하면 업무상 배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혜경이하고 또 이 5급 배소연 비서관 이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해서 검찰에 최종적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는 서로 모르는 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주장해 왔지만은 둘은 공모 정범 관계 공모 정확하게 용어는 저도 이거 어려워가지고요. 공모 공동 정범이다. 이 혐의로다가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현재까지는요. 윗선이 누구냐? 김혜경 여사 속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공모 공동 정범이다. 이 얘기는요. 이게 이게 법률적 용어인데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에 그 공모자 중에서 2명 이상이 이제 범죄 공모를 했어요. 공모. 근데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만 실행에 옮겨간 경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담당하지 않았다. 아는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 이런 혐의가 바로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하는데 이 김혜경 여사가 바로 이제 이 공동 정범으로 검찰에 넘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평소 사소한 일마저도 전부 김혜경 씨가 조율하는 배비서관이 이재명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은 절대로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불법적인 일을 갖다가 과연 독자적으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까지도 전부 왜냐하면 이 배소연 비서관은요 본래 법률사무실에 있다가 이 성남시장에 되니까 성남시 지원이 됐다가 그리고 또 이 경기도 지사 나가니까 캠프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이제 지사가 되니까 경기도 지사 그것도 5급 비서관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혜경 여사의 전담 비서관이 돼버렸잖아요. 그야말로 도 관련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100% 김혜경의 말하자면 비서 역할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밥을 제공해 주는데 먹잇거리를 제공해 주는 이 사람인데 어떻게 김혜경 여사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매일같이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또 지시 한 번은 안 하고 또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죠. 이 지금 상식의 시대에 상식적으로 이게 그런 진술이 경찰한테 통할 리가 있냐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연계성을 둘 다 끝까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배씨는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 내가 알아서 혼자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전혀 경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공동 정보부로 이렇게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에 넘긴 내용을 보면 액수가 이거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넘겼잖아요. 이 액수를 보면 유용 규모가 이 배 씨의 유용 규모가 총 150여 건 중에 2천만 원으로 딱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김혜경 여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러한 지금 이제 추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럼 이재명이는 어디로 갔냐? 왜냐면은 경찰에서 그동안 수사할 때요, 이재명, 그 다음에 김혜경, 배 씨, 이런 사람들이 전부 피의자로 적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7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법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부르지 않았냐 보니까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카드 유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관여한 정황이 현재까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아예 빼고 이 2명만 공동정범으로 이 검찰에 넘겼다. 이거 돼 있는데요. 검찰에서 수사할 때 이재명이가 정말 이 법인카드, 왜냐면 자, 이게 도청 공무원으로 돼 있고 그야말로 이재명의 최특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재명한테 법카 유용되는 거를 보고 한 번 안 하고 아 그래? 그러면 알았어. 이 얘기 한 번 또 이재명이 안 하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거 제가 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어떻게 이재명이는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서면 조사만 하고 이걸 끝내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서면 조사만 한 거 가지고 아무 근거가 없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검찰에서 짚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쌍방울 관련 수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보면 이원석 지금 후보자가 쌍방울 키맨이 출국할 때까지 왜 그거 하나 모르고서 못 막았냐. 수사팀을 강력히 질책했다라고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팀을 질책을 했는데 본래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잖아요. 수원지검장이 그동안에 누가 있어요? 이번에 인사하기 전에 5월달에. 인사 5월 23일 날 발령이 났는데요. 그 전까지 누가 있느냐? 신성식이가 지검장을 했어요. 신성식이는 누구냐? 이재명 지금 이제 당대표 같은 건 이재명이의 중앙대학교 법대 후배예요. 이러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신성식을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뭐 이재명 관련 수사 뭐 변호사비 되나고요. 이거 제대로 수사하려고 달래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내.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팀. 그러니까 제일 이재명이가 믿을 수 있는 신성식을 갖다 꽂은 거예요. 누가? 김호수가 갖다 꽂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성식 지검장 있을 때 변호사비 되나고요.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학의 불법 출국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했어요? 제대로 수사 안 했잖아요. 이러니까 깔아뭉개를 수사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쌍방울 수사가 제대로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김호수 체제가 끝나고 다시 한동훈 장관이 오면서 인사 딱 조치가 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입니까? 쌍방울 그룹은. 그러니까 바로 튄 거예요. 이 튄 걸 가지고 이원석 대검 차장 이 후보자가 질책을 했다. 그런데 저도 이원석 지금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자, 과연 이 훌륭한 거에 걸맞게 그게 수사 능력이 출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능력에 걸맞게 제대로 수사 지휘를 했느냐? 왜냐하면은 검찰총장 직무 대응 헌재가 언제예요? 벌써 2달, 3달이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질책을 한다. 질책을 하면 똑바로 대검 차장 이 후보자가 되기 전부터 질책을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최종관도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사랑하시는 우리 팬들은 이원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책해야 돼요. 이원석이도. 그동안에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질책이에요. 질책을 하면 똑바로 벌써 했어야지. 버스 지나갔는데 한참. 그래서 5월 23일 날 이 임명이 됐는데 지금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이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게 5월 24일 날 바로 다음 날 유출되고 그리고 딱
부임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이 김성태 전 회장이 도망갔어요. 해외로 도피. 싱가포르 거쳐서 지금은 태국으로 가 있고. 그리고 또 6월 21일 날 기밀이 또 유출되고 6월 20일 날 또 유출되고 연속 3번이나 유출됐어요. 이걸 두고서 그러니까 유출된 게 6월 20일까지 3차례고 유출된 거 확인해갖고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관도 구속되고 쌍방울 임원도 구속됐는데 임원 구속된 데가 벌써 어느 쪽입니까? 임원이 구속됐을 때 수사기밀이 유출돼 그때 왜 이게 유출이 됐느냐 똑바로 수사해라 이때 질책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대검 차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가만히 있었고 그 다음에 유출이 된 죄가 6월 22일 날 유출돼가지고 최근에 유출된 혐의로 구속되고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벌써 한참 버스 지나갔고 버스가 이제 목표 지점에 다 가 있는데 예? 이제 와서 질책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도 참 한심하지만은 질책한 것도 한심하다. 질책한 것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전에 김성태 회장도 도망갔죠. 양성기 전 회장도 도망갔죠. 그 다음에 KH 필룩스 그룹의 배상윤 전 회장도 해외 도피했죠. 전부 다 이 유력 인사들이 전부 해외 도피했어요. 해외 도피. 자, 이걸 들고서 질책했다. 이거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증거인멸 다 한 다음에 질책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3번씩 유출이 된 날짜까지도 이제 검찰에서 전부 특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아태하고요. 쌍방울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데 쌍방울하고 이재명하고 이 연결고리를 누가 했느냐? 아태 평화협의회. 아태 뭐 이름도 길어요. 아태 평화협에서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 정식 이름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회가 이 아태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태협에서 그동안에 돈도 없는데 여기에서 이 쌍방울 그룹과 연결고리 왜냐하면 아태협 회장이요. 이 안 회장으로 안모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양반 이름을 제가 찾아놨는데 예. 그래서 이분이 안 회장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 이 안 회장이 이재명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하고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태협 회장이 말이죠. 안부수 회장입니다. 안부수 회장.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태협 회장, 그래서 이 안부수, 이 아태협, 아시아 태평양 평화교류협회, 이 대북 민간 교류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런 대북 교류 협력 이 사업을 했어요. 이럴 때 말이죠. 이 쌍방울에서 맨 처음에 2018년도에는 한 2, 3억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계속해서 기부를 해갔고요. 대북 기부금이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북 기부금이 20억 정도가 과연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재명 당으로 간 건지 아니면은 이재명한테 간다는 얘기는 우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것이죠. 아니면 또 이게 뭐 현금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 쪽으로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말고서도 관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아태협 수익금을 보면요. 수익금이 12억 3,300만 원, 기부금이 9억 4,300만 원, 보조금이 2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2019년도 수익금은 24억 6,300만 원인데 기부금이 6억 4,800만 원, 보조금이 무려 18억 1,500만 원.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태협은 말이죠. 본래 돈이 없어. 그래갖고 직원 봉급도 2019년도만 해도 제대로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청의 진정까지 들어갔는데 이 그의 보조금 등 이 수익이 20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이게 쌍방울에서 주로 많이 들어왔을 텐데 도대체 쌍방울을 비롯한 다른 어디에서 이 기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이것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태협에서는 이 기부금 내역자를 갖다가 이 공시할 때는 또 빼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안부수 회장은 이재명하고 어떤 고리가 있었느냐? 이재명이가 말이죠. 대선 후보일 때 민주평화광장이 있었는데 이 민주평화광장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전부터 이 안부수 회장하고 이재명하고는
관계가 있었다라고 지금 아태협 관계자가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아태협의 모태는 뭐냐? 2007년도에 일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했던 데가 바로 이런 단체였는데, 이 단체가 2012년도부터 아태협으로 이름을 바꿨고 2019년도에는 통일부에 말이에요.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통일부 이런 데서 이제 뭐 이 보조금을 많이 받았겠죠. 자, 보조금을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수익금은 3억 4,200만 원인데 기부금이 3억 4,200만 원, 보조금이 제로가 된 거예요.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이 6억 4,800만 원, 보조금이 18억 1,500만 원인데 이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이 18억씩이나 받았는지, 이때 통일부 장관이 누구예요? 이인영이잖아요. 자, 왜냐면 이게 대북 지원 사업 단체로 통일부에 등록돼 있으니까 통일부가 주로 스폰을 많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지원금을. 이것도 기부금 대역, 보조금 대역, 이거 전부 이게 2018년도, 19년도면 36억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3억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3억 4천에다가 그러니까 억짜리만 따져도요 36억, 40억이 넘어요. 이 40억이 넘는 수익금, 이거를 도대체 다 어디다 썼는지 이것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이 아태협의 수익금과 관련돼서도 이 NGO 단체에서 제대로 고발 좀 하라.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다 갖다 썼는지. 예. 그리고 더군다나 안부수 회장은 말이죠. 이 출판 기념회 때 쌍방울 그룹하고요 후원 협약식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부수 회장은요 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여기에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노스는 이 변호사 대납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나승철 변호사가 또 사회이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화영이는 또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쌍방울과 그 다음에 이 아태협과 그리고 경기도와 여러 명이 걸려 있어요. 연계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아태협에 대해서도 말이죠.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요, 수사를 갖다가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동 수사 플러스 알파, 의뢰 신도시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확정해서 오늘 의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어디냐? 우선 이게 전부 대장동 사업자들하고 다 동일해요. 다 겹쳐. 우선요, 이 대장동 사업의 주 의혹 인물들이 누구예요? 유동규, 남욱, 김만배잖아요. 이 사람들 이 감옥, 수용 거주방 여기를 전부 압수수색했고, 그 다음에 이 건설 회사인 시공회사인 그러니까 의뢰 신도시의 A2-8 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자산관리사 AMC인 의뢰 자산관리, 이런 데 20여 곳을 갖다가요 전부 다 오늘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뢰 신도시 사업은요 2013년도부터 했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이 2015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여기서 모의고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의뢰 신도시 사업에서 판박이라는 거예요. 의뢰 신도시 사업에서 적용됐던,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결국 사업 모델이 전부 대장동에 그대로 판박이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뢰 신도시 사업에서 그게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장동 사업으로 이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이익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성남의 뜰 SPC였잖아요. 근데 의뢰 신도시에는 SPC가 뭐냐? 푸른 의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푸른 의뢰 프로젝트고, 의뢰 자산 관리는요, 의뢰 자산 관리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화천대유 같은 거예요. 천화동 같은 거. 화천대유, 천화동. 자, 그래서 판박이 사업을 의뢰 신도시에서 제대로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대장동 사업을 털고, 그 다음에 푸른 의뢰 신도시 사업을 털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망이 그만큼 이제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압수수색 영장에요, 이 과거에 부패방지법 7조 2항을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패방지법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의뢰 신도시 사업이 전개되는 2013년도에 13년도 17년도까지는 이 부패방지법이 집행이 되고
실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이 만약에 제대로 재판부에서까지 인정이 되면은 범죄 수익의 포괄적인 몰수와 추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수익을 이제 올렸느냐? 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A2 블록 사업에서요, 2017년도 3월에 분양해갖고 푸른 의뢰가 발생한 수익이, 푸른 의뢰 측에서 본 수익이 3억 301억 5천만 원인데요. 성남 도계공으로 넘어간 돈은 150억 7,5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150여억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150억이 이게 어디로 갔는지 이걸 또 찾아내는 게 검찰의 목표야. 이게 과연 남욱이라든가 김만배라든가 정영학 여기만 간 건지 아니면 이재명한테는 어느 정도 또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것도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 몫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조준했다는 거죠. 유리사업 대장봉 3인방 연력 의혹. 그래서 20여 건 압수수색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업 비밀이 유출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노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의뢰 신도시 사업의 뭐라고 그럴까요? 의혹의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대장동도 본래는 관에서 하려고 했다가 민간 합동으로 넘어갔잖아요. 의뢰도 똑같다는 겁니다. 민간 합동으로 개발을 했다. 이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PC도 만드는 것도 똑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민간업자에게 대대적인 이익이 돌아간 게 설계한 것도 똑같다는 것이고, 이 사업 기밀을 누출하면서 특혜를 받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똑같다는 거. 예. 이런 모든 방법이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쌍둥이 붕어박 비리 의혹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이런 걸로다가 이제 의뢰 신도시 사업도 정상 궤도로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백현동 사업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국감에서 이게 이제 뭡니까? 국토부 압박으로 인해서 이 백현동에 대해서 그런 그거를 갖다가 특혜를 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압박이 아니었다. 협박이 아니었다라고 성남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라는 점을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런 대목에서 충분히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